처음에는 단순히 역사를 공부하는 모임이었지만 점차 활동 범위를 넓혀갔어요. 자료는 역사학과 학생으로 대학 아카이브에서 식민지 시대의 자료들을 찾아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에리는 국제관계학을 공부하면서 현대 한일 관계의 쟁점들에 관심이 많았어요. 우리는 각자의 관심 분야를 살려 소규모 연구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하루카, 우리가 배운 내용을 다른 학생들과도 나누면 어떨까? 어느 날 마이코가 제안했어요.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아직 우리 자신도 많이 배워야 할 단계인데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조심스러웠거든요. 하지만 토론 끝에 우리는 대학 온라인 게시판에 한일 역사에 관한 자료와 생각을 공유하는 글을 올리기로 했어요. 첫 글은 위안부 문제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역사적 배경, 피해자들의 증언, 일본 정부의 입장, 국제사회의 반응 등을 객관적으로 정리했어요. 글 마지막에는 이것은 우리가 함께 생각해보아야 할 문제입니다라는 결론을 달았습니다. 예상대로 다양한 반응이 왔어요. 공감하는 학생들도 있었지만 불편해하거나 반박하는 학생들도 많았습니다. 특히 역사학과의 한 선배는 역사를 왜곡하고 정치화하지 말라며 강하게 비판했어요. 예상했던 반응이야, 류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대화가 시작된 거잖아. 논란이 일었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글을 올렸습니다. 강제징용 문제, 교과서, 왜곡, 한일 화해를 위한 시민활동 등 다양한 주제를 다뤘어요. 매번 우리는 감정적인 표현보다는 사실에 기반한 내용을 담으려고 노력했습니다. 한 학기가 지날 무렵 우리 게시글을 읽은 학생들이 하나둘 연락해오기 시작했어요. 관심이 있지만 공개적으로 참여하기 어려웠던 학생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조금씩 네트워크를 확장해 나갔어요. 특히 반가웠던 것은 다른 대학의 학생들로부터도 연락이 오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습니다. 도쿄대학교, 와세다 대학교, 게이오 대학교 등 여러 학교에서도 비슷한 고민을 하는 학생들이 있었어요. 우리는 인터넷 메신저 그룹을 만들어 정보와 생각을 나누었습니다. 한 학기가 끝나고 여름방학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한국 방문 후 6개월이 지나 많은 것이 달라졌음을 느꼈어요. 한국어 실력은 아직 서툴렀지만 간단한 대화를 할 수 있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역사에 대한 이해도 훨씬 깊어졌고 무엇보다 비슷한 생각을 가진 친구들을 많이 만날 수 있었어요. 방학을 맞아 집으로 돌아갔을 때 저는 조금 긴장했습니다. 지난번 만남 이후 아버지와는 전화로만 간단히 대화했거든요. 하지만 예상과 달리 아버지는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셨습니다. 하루카, 내가 하는 공부에 대해 좀 더 들려줄래? 저녁 식사 중에 아버지가 물으셨어요. 놀랍게도 진심 어린 관심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지난 6개월간의 경험을 차분히 이야기했습니다. 스터디 그룹 활동, 한국어 공부, 역사 연구, 그리고 만난 다양한 사람들까지. 부모님은 경청해 주셨어요. 특히 할머니가 보여주신 관심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할머니는 제가 한국어로 쓴 일기를 보시더니 환하게 웃으셨어요. 박영희가 이런 말을 자주 했단다. 우정은 역사보다 강하다고. 내가 그 말의 의미를 이어가고 있구나. 할머니의 말씀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할머니, 혹시 박영희 할머니를 찾아볼 수는 없을까요? 할머니는 잠시 생각에 잠기셨다가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생각이구나. 예전에 서울 근처 수원에 살았다고 했던 것 같아. 성은 차고 있을 마지막 주소를 찾아볼게. 방학 동안 우리는 할머니의 오래된 사진첩과 편지들을 뒤적이며 박영희 할머니에 관한 단서를 찾았습니다. 마침내 60년 전 주고받은 편지 한 장에서 주소를 발견할 수 있었어요. 물론 지금은 많이 바뀌었을 테지만 적어도 시작점은 되었습니다. 저는 한일 교류 모임에 있는 지원 씨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그는 자신의 할아버지를 통해 수원의 노인회에 문의해보겠다고 했습니다. 어쩌면 불가능한 일일지도 모르지만 시도해볼 가치는 있었어요. 방학이 끝나갈 무렵 아버지가 갑자기 저를 서재로 불렀습니다. 아버지는 책장에서 오래된 책 한 권을 꺼내셨어요. 이건 내가 대학생 때 읽었던 책이야. 조선의 마지막 황태자에 관한 이야기지. 내가 관심 있을 것 같아서. 아버지의 손에 들린 책은 이유인 작가의 마지막 황태자의 슬픔이었습니다. 책을 받아들며 저는 아버지의 변화를 느꼈어요. 완전한 이해는 아니지만 적어도 제 관심사를 인정해 주신다는 의미였습니다. 고마워요, 아버지. 정말 읽고 싶었던 책이에요. 그날 밤 저는 아버지의 책을 읽으며 생각했습니다. 변화는 언제나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한 사람의 마음이 열리고 또 다른 사람의 마음이 열리고 그렇게 조금씩 세상은 변해갑니다. 새 학기가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지원 씨에게서 놀라운 소식이 왔습니다. 박영희 할머니를 찾았다는 거예요. 현재 서울 근교 요양원에 계신다고 했습니다. 88세의 고령이지만 정신은 또렷하시다고 해요.
할머니께 연락을 드렸더니 정말 저희 할머니의 친구가 맞으셨습니다. 박영희 할머니는 저희 할머니의 소식을 듣고 매우 기뻐하셨다고 합니다. 두 분이 마지막으로 만난 지 60년이 지났지만 서로를 잊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곧바로 할머니께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영희가 아직 살아있구나. 만나고 싶구나. 이 말씀을 듣고 저는 중요한 결심을 했습니다. 다음 방학 때 할머니를 모시고 한국을 방문하기로 한 거예요. 아버지도 이 계획에 동의해 주셨습니다. 오히려 아버지께서 직접 일정을 조율해 주시겠다고 나서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겨울방학, 우리 가족은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저. 서울공항에 도착했을 때 지원 씨가 마중 나와 있었어요. 요양원에 도착했을 때 저희를 맞이한 것은 휠체어에 앉은 박영희 할머니였습니다. 우리 할머니와 박영희 할머니가 60년 만에 재회하는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두 분은 말없이 서로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사토코, 오래 기다렸구나. 영희야, 미안해. 연락을 못했어. 두 분의 대화는 일본어와 한국어가 섞여 있었지만 그 감정만큼은 모두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박영희 할머니의 가족들도 함께 자리했고 우리는 하루 종일 옛 이야기와 사진을 나누었어요. 박영희 할머니는 일본에서 태어나 자랐지만 해방 후 한국으로 돌아와야 했던 아픔을 들려주셨습니다. 당시 20살이었던 그녀는 일본 생활과 친구들을 뒤로하고 낯선 조국으로 오게 됐다고 해요. 한국에서의 삶은 처음에 무척 힘들었지만 결국 이곳에서 가정을 꾸리고 선생님으로 일하며 지냈다고 합니다. 사토코가 보내준 편지가 큰 위로가 되었어. 하지만 점점 답장이 어려워졌지. 정치적 상황과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두 분의 우정은 단절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하지만 그 마음만큼은 6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조용히 이 모든 것을 지켜보셨어요. 저는 아버지의 표정에서 무언가 깊은 생각에 잠겨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하루카, 오늘 많은 것을 배웠다. 정치와 국가 간의 갈등이 얼마나 개인의 삶을 망가뜨릴 수 있는지,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우정은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도.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처음 듣는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깨달음, 후회, 그리고 희망이 뒤섞인 듯했어요. 우리는 일주일간 한국에 머물렀습니다. 할머니와 박영희 할머니는 거의 매일 만나셨고 저는 지원 씨와 함께 서울 곳곳을 돌아다녔어요. 아버지도 처음에는 호텔에만 계시다가 나중에는 저희와 함께 나오기 시작하셨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아버지가 서대문 형무소를 직접 방문하고 싶다고 하셨을 때였어요. 저와 지원 씨가 안내했고 아버지는 묵묵히 전시물들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전시관을 나오면서 말씀하셨어요. 역사는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직시하고 배워야 하는 것이구나. 그 말씀은 저에게 큰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아버지의 변화는 제게 더 큰 용기를 주었어요. 마지막 날 우리는 박영희 할머니 가족과 함께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헤어질 때 두 할머니는 다시 만날 것을 약속하셨어요. 이번에는 60년이 아닌 몇 달 후에 일본에서요. 다음에는 내가 일본에 갈게. 박영희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사토코의 집에서 다시 차를 마시고 싶구나. 우리 할머니는 기쁨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일본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지난 1년을 돌아보았습니다. 한국 방문으로 시작된 여정이 이제는 가족의 역사와 개인적인 화해의 이야기로 이어졌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으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제 삶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비행기에서 제 옆에 앉아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셨어요. 그러다 문득 말씀하셨습니다. 하루카, 내가 완고했던 것 같아. 어쩌면 나도 내 부모님의 생각을 그대로 받아들였던 건지도 모르겠구나. 하지만 내가 보여준 용기가 나를 변화시켰어. 고맙다. 아버지의 말씀에 저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변화는 가능하다는 것, 대화와 이해를 통해 오래된 편견도 깨질 수 있다는 것을 직접 경험한 순간이었어요. 미래를 향해 게이오 대학교로 돌아온 후 저는 더 확고한 목표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스터디 그룹은 이제 한일 우정 프로젝트라는 공식 동아리가 되었고 매학기 다양한 활동을 계획하기 시작했어요. 우리의 첫 번째 프로젝트는 할머니들의 목소리였습니다. 일본과 한국의 어르신들이 경험한 역사를 직접 듣고 기록하는 구술사 프로젝트였어요. 처음에는 작은 규모로 시작했지만 점차 다른 대학의 학생들도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나카무라 교수님은 이 프로젝트에 큰 지원을 해주셨고 서울대학교의 박정민 교수님과 함께 한일 공동 연구의 일환으로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양국의 학생들이 함께 참여하는 워크숍도 정기적으로 개최되었어요.
2학년이 끝날 무렵 저는 한국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지원했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 1년간 공부할 기회를 얻었어요. 부모님도 이 결정을 전적으로 지지해 주셨습니다. 특히 아버지는 제가 떠나기 전 책 한 권을 선물해 주셨어요. 한일 관계의 새로운 시각이라는 최근 출간된 책이었습니다. 내 시각을 넓히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 항상 양쪽의 목소리를 들어보렴. 아버지의 말씀은 이제 제 연구의 중요한 지침이 되었습니다. 한국에서의 1년은 제 인생에서 가장 풍요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언어 능력이 크게 향상되었고 한국 사회와 문화에 대한 이해도 깊어졌어요. 무엇보다 많은 친구들과 교수님들을 만나 다양한 관점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직접 만난 경험이었어요. 그분들의 증언은 교과서나 연구 논문에서 얻을 수 없는 깊은 통찰을 주었습니다. 역사는 단순한 사건의 나열이 아니라 실제 사람들의 삶과 아픔이라는 것을 절실히 깨달았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졸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제 졸업 논문 주제는 한일 역사 화해의 가능성과 과제입니다. 이론적 연구뿐만 아니라 실제 사례들을 통해 화해의 길을 모색하는 내용이에요. 졸업 후에는 국제 NGO에서 일하며 동아시아 평화 프로젝트에 참여할 계획입니다. 언젠가는 유엔이나 유네스코 같은 국제기구에서 화해와 협력을 위한 일을 하고 싶어요. 오늘은 게이오 대학교 축제의 마지막 날입니다. 우리 한일 우정 프로젝트 동아리는 특별한 행사를 준비했어요. 할머니들의 우정이라는 다큐멘터리 상영회입니다. 저희 할머니와 박영희 할머니의 이야기를 담은 30분짜리 단편 다큐멘터리였어요. 상영회에는 예상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습니다. 학생들뿐만 아니라 교수님들, 지역 주민들, 심지어 몇몇 언론사에서도 관심을 보였어요. 영화가 끝난 후 토론회가 이어졌습니다. 저는 사회자로서 다양한 질문과 의견을 듣고 대화를 이끌었어요. 놀랍게도 많은 학생들이 자신의 가족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 친척이 있는 일본 학생들, 일본에서 공부했던 조부모를 둔 한국 유학생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연결고리가 있었어요. 행사가 끝난 후 한 노 교수님이 저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시마다 씨, 오늘 행사는 매우 의미 있었습니다. 나는 40년 넘게 역사를 가르쳐왔지만 오늘처럼 역사가 살아 숨쉬는 것을 느낀 적은 없었어요. 당신처럼 용기 있는 젊은이들이 많아진다면 한일 관계의 미래는 밝을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들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변화는 거대한 정치적 결정이나 국가 간 합의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개인들의 작은 용기와 이해에서 시작된다는 것을요. 오늘 밤 기숙사로 돌아오는 길에 전화가 왔습니다. 할머니였어요. 하루카, 좋은 소식이 있어. 영희가 다음 주에 일본에 올 예정이란다. 이번에는 손녀도 함께 온대. 너도 시간 되면 집에 와주렴. 저는 기쁘게 답했습니다. 물론이죠, 할머니. 꼭 갈게요. 밤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60년 전 두 젊은 여성 사이의 우정이 오늘날 새로운 세대를 이어주고 있다는 것이. 역사는 때로 우리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지만 또한 치유와 화해의 기회도 준다는 것을. 대학 캠퍼스를 걸으며 저는 제가 걸어온 여정과 앞으로 걸어갈 길을 생각했습니다. 한 학생의 작은 호기심으로 시작된 이 여정이 이제는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큰 움직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점점 더 많은 청년들이 진실을 알고자 하고 대화하고자 하며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고자 하고 있으니까요. 어쩌면 이것이 진정한 화해의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국가와 국가 사이가 아닌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진실한 이해와 용서. 그리고 그 중심에 서 있는 저는 이 여정을 계속해서 걸어갈 것입니다. 한국에서의 그 첫 번째 여행이 없었다면 지금의 저는 존재하지 않았을 거예요. 진실을 마주하는 용기, 변화를 위한 작은 발걸음, 그리고 국경을 넘는 따뜻한 우정. 이 모든 것이 제 삶을 바꾸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바꿔나갈 것입니다.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지만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벽에 걸린 게이오 대학교 입학식 사진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부모님 말씀만 들으며 살 수 없을 것 같았어요. 대학생이 된 만큼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해야 할 때였습니다. 책상에 앉아 일기를 쓰면서 결심했습니다. 비록 지금은 부모님과 갈등이 있더라도 제가 본 진실을 외면하지는 않겠다고. 오히려 더 많이 공부하고 더 깊이 알아봐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게이오 대학교의 도서관은 광범위한 자료를 보유하고 있으니 이제부터 제대로 찾아보기로 했어요. 인터넷으로 일본군 위안부에 관한 자료를 검색해 보았습니다. 정말 많은 증언과 연구 자료가 있었어요. 피해자 할머니들의 증언 영상도 찾을 수 있었는데 그분들의 슬픔과 용기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특히 일본 사회 내에서도 이 문제를 알리기 위해 노력하는 단체들이 있다는 사실에 희망을 느꼈어요.
게이오 대학교에 돌아가면 역사 동아리에 가입해볼 생각이에요. 또한 한일 교류 프로그램이 있는지도 알아보려고 합니다. 언젠가는 한국의 교환학생으로 가서 더 깊이 그들의 문화와 역사를 배우고 싶다는 꿈도 생겼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도쿄의 밤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서울에서 보았던 하늘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왜 이토록 다른 역사를 배우고 있는 걸까요? 같은 하늘 아래 살면서도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문득 서대문 형무소에서 만난 유나 선생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과거를 직시하는 것이 미래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라고 하셨죠. 그리고 소녀상 앞에서 만난 일본 학생 에미처럼 진실을 알고 행동하는 일본인들이 더 많아져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책상에 앉아 작은 결심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게이오 대학교 도서관에서 더 많은 책을 읽고 더 많은 사실을 공부하겠다고. 그리고 대학의 한국어 강좌를 듣고 한국어도 배워서 우리가 모르고 있는 이야기들을 직접 들어보고 싶다고. 또한 한일 역사 동아리나 한일 교류 프로그램에도 참여해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게이오 대학교 한국어 강좌를 검색해보니 다양한 수준의 강좌가 개설되어 있었어요. 초급 과정은 다음 주부터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바로 신청서를 작성했어요. 그리고 도서관에서 대출할 책 목록도 작성했습니다. 한일 관계사, 위안부 문제의 진실, 동아시아 근현대사.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저는 새로운 꿈이 생겼습니다. 일본과 한국 두 나라를 잇는 다리가 되고 싶어요. 비록 지금은 부모님이 이해하지 못하시더라도 언젠가는 제 선택을 인정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게이오 대학교에서의 4년간 저는 진정한 역사의 진실을 찾아 일본 청년들에게 알리고 싶습니다. 창밖에 떠있는 달을 보며 생각했어요. 지금 서울에서도 누군가가 이 달을 보고 있겠죠. 우리가 보는 하늘이 같듯이 언젠가는 우리가 보는 역사도 같아질 수 있지 않을까요? 이번 한국 방문은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아픈 역사 속에서도 따뜻한 마음을 잃지 않은 한국 사람들에게 깊은 감사를 느껴요. 그들은 제게 진정한 용기가 무엇인지, 올바른 역사인식이 왜 중요한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저는 작은 노트북을 열어 일기의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진실은 때로 고통스럽지만 그것을 외면하는 것보다 직면하는 것이 더 큰 용기를 필요로 한다. 나는 이제 그 용기를 갖고자 한다. 이것이 내가 게이오 대학교 신입생으로서 첫 번째로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이다. 이제 저는 이 소중한 깨달음을 안고 게이오 대학교에서의 새로운 학업을 이어가려 합니다. 학교 축제에서 한일 관계를 다루는 부스를 열어보는 건 어떨까요? 그리고 졸업 논문은 한일 역사화해에 대해 쓰고 싶어요. 앞으로의 학생 생활이 기대되면서도 두렵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알게 되었으니 다시는 눈을 감지 않을 거예요. 돌아온 지 일주일 후 저는 게이오 대학교에서 첫 한국어 수업을 들었습니다. 강의실에는 저와 같은 이유로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몇 명 있었어요. 서로 소개를 나누며 한국어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를 이야기했습니다. 놀랍게도 제 옆자리에 앉은 타카하시 마이코라는 학생도 최근 한국을 방문했고 저와 비슷한 경험을 했다고 해요. 그녀 역시 일본 교과서에서 배우지 못한 역사적 진실에 충격을 받았고 더 많이 알고 싶어 한국어를 배우기로 결심했다고 합니다. 수업이 끝난 후 마이코와 함께 캠퍼스 카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녀의 아버지는 역사교사였는데 교과서에 없는 내용을 가르쳤다가 문제가 된 적이 있다고 해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 교육 시스템의 문제점을 더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루카, 우리가 변화를 만들 수 있을까? 마이코가 물었어요. 쉽지는 않겠지만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돼. 먼저 우리 자신이 제대로 알아야 하고 그 다음에는 주변 사람들과 나누는 거야. 대화를 통해 한 사람씩 변화시킬 수 있을 거야. 그날 저녁 마이코와 저는 도서관에서 한일 관계에 관한 책들을 찾아보았습니다. 일본 내에서 출판된 책들과 해외에서 번역된 책들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비교하며 공부했어요. 그리고 그날부터 우리는 매주 한 번씩 만나 함께 공부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캠퍼스를 걸어 나오며 저는 희망을 느꼈어요. 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 같은 생각을 가진 진실을 찾고자 하는 친구들이 있다는 사실이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작은 물결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고 믿습니다. 아직 첫걸음을 뗀 것뿐이지만 이 여정이 의미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새로운 가능성. 한 달 후 게이오 대학교에서 뜻밖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국제관계학부에서 한일 교류 세미나를 개최한다는 공지를 보게 되었어요. 한국의 서울대학교와 게이오 대학교 학생들이 함께 모여 양국의 관계에 대해 토론하는 자리였습니다. 망설임 없이 신청서를 제출했어요. 세미나 당일 강당에는 30명 정도의 학생들이 모였습니다. 일본 학생 20명, 한국 학생 10명 정도였어요.
나카무라 교수님과 서울대학교의 박정민 교수님이 공동으로 세미나를 이끄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과거를 직시하면서도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나카무라 교수님의 말씀으로 세미나가 시작되었어요. 각자 소개를 나누고 4개의 조로 나뉘어 토론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한국 학생 2명과 일본 학생 3명이 함께하는 조에 배정되었어요. 서울대학교에서 온 김태원과 이수진, 그리고 우리 학교의 마이코, 켄지,